아까 사회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나왔다고 그랬는데 타임머신을 구하기도 어려웠는데 고민거리가 온다고 그랬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청바지를 입고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대단해요. 제가 죽은 지 25년 됐지만 나라 때 오른쪽에는 오도자라는 사람이 저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는 공자 상의를 다양하다. 그래서 좀 더 하나 통일적인 상을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공자 표준상입니다. 저하고 닮았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교육에 형 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말을 많이들 하고 듣고 하고 있는데 결국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바뀌어야 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정감정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는지 그 변화의 출발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마 제가 두마리를 입고 나왔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에 맞았겠지만 그렇다면 변화되는 게 아니죠. 그죠? 더 스스로 바뀌고 변화하는 것이 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편하게 입고 즐겨 입는 옷이 뭘까? 라고 생각할 때 청바지라고 생각해서 청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럼 보기에 거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씩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세요. 네, 저는 요즘에 대학이 제 가장 큰 고민인데요. 혼자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잘 서질 않아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처럼 열악한 환경이라도 자기가 혼자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죠? 네, 많이 걱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데 용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말하는 누군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은 용, 그걸 이제 용이라는 용으로 상징을 하지요. 근데 용은 명하면 재미가 없겠죠? 명하니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부 다 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용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너무 사회적으로 선호하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표준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표상되어지는 그걸 용이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저는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족할 때도 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개천에서 용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용이 날 수도 있고 그러죠. 학교에서도 용이 날 수도 있고 겨울에서 용이 날 수도 있고 어디든지 용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60만 명의 학심이 있으면 60만 명의 용이 태어나는 것이 개천에서 용난다는 것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는 중요한 게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인데 그때 누군가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특히 자제분 경우에 학생분들 경우에 자기가 용인지 미국하신지 전혀 말을 안 하니까 부모님들이라든지 기성세대가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어떤 학생분이 중압감을 느끼고 그런 것이 보통이라고 하는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만큼 어떤 자기 스스로가 내가 뭐가 되고 싶어하는지 그것을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인 것과 개인적인 부분에서 너무 사회적인 것에 선호하는 생각을 조금 낮추고 개인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거나 언제 시간이 되면 저절로 생각이 나겠지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찾고 탐구하는 과정을 갖는다면 용이나 여러분 스스로가 한 마리의 용이 아니라 내게 한 해에 60만 명이 정도 되지요. 60만 명이 전부 다 용이 되고 또 한국인이 5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5천만 명의 용인이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요. 네, 하세요.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는데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 또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니까 얼굴에 한국에서 선거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맞는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까? 아직도 부글부글한 분이 계십니까? 이 정부랑 물론 자기 삶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오류죠. 모든 걸 개인의 부지런함과 게으름으로 단언을 시켜서 정부가 실패하면 당연히 게으름이
저 사람은 부지런히 하니까 성공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양분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실제로 모든 사회의 원인들, 이렇게 개인의 부지런함, 게으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사회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회를 굳이 이룰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 부지런함에도 불구하고 또는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있을 때 뭔가 함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동아시아의 전통에서 보면 정부에 대해서 해주기를 바라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정치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바로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모습이 있다면 그 정치에서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누군가가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이 있다면, 그러니까 최소한의 투표하는 것도 우리가 바로 잡는 것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 정리해드린다면, 저도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보면 저를 성인이라고 뭐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평모스라에서 살았고, 그리고 어머니 혼자 계셨지만 어머니가 뭐 머리가 넉넉하지 않아서 요즘 청소년들도 보면 용돈이 구하거나 또는 뭐 대학생들 중에 등록금 마련된다고 아르바이트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요즘식으로 말하면 편의점이라든지 아르바이트 젊을 때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제자들이 생겼을 때 저한테 널 물어요. 선생님은 뒤에 그렇게 성인인데 그렇게 자질구레한 재수같이 많이 있으니까 열등을 시켜줍니다. 저는 하나도 못하는데 선생님은 두 가지 세 가지 다 하시냐고. 그러니까 저도 보면 여러분 지금부터 보면 뭐 누구보다도 어려운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면서 제 스스로 길 가는 데도 또 용기에 이끌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안 된다고 해서 실패한다는 것이 자제하지 않고, 우리가 한 번 성공하면 고치되어서 다시 반성하지 않습니다만 실패를 하게 되면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 따져 묻게 되잖아요. 오히려 문제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실수를 하면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뭔가 안 된다고 한다면 왜 안 되지? 생각해보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깊고 깊숙하게 만나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서 모든 분들이 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면요. 저기 있네요. 선생님, 저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사실을 담임 선생님께 얘기를 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그렇게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도 않으세요. 아, 저는 이런 선생님을 제가 믿고 의지하고 계속 따라야 할까요? 네, 아주 안타깝네요. 우리들의 생각 중에 막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한자원하다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하면 당연히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겠죠. 그러면 학교 폭력 경우에서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일어났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해결 방안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저 학생처럼 피해가 1차 피해에 그치지 않고 2차 피해, 3차 피해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사자가 왕따를 당한다는 괴로움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의 일에 빠지게 되면 자기 일이 모든 것이고 전부 다하고 그것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죠. 여기는 학생분들도 집에 셋이 돌아와서 배고프잖아요. 그죠? 그럼 어머니가 뭘 하든지 간에 자기 먹을 걸 제일 빨리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따 문제를 당한 사람이 보통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절실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이해 당사자가 갈리게 되죠. 가해자가 있게 되고 피해자가 있게 되고 중재하는 사람이 있게 되고. 그래서 제 제자 중에서도 자로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로라는 친구는 편언이라고 한쪽 사람만 말만 들어도 공명정리한 판단을 잘 내린다고 말하는 아주 정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현실에 이런 사람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정하다고 그러더라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체면한 일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고는 있지만 이 문제가 21세기 한국이니까 아마 다 풀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항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좀 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쏟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학생 당사자만큼 같은 강도, 같은 시간으로 관심을 쏟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 관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는 것도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요. 네, 말씀하세요. 좀 타임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현직 교사입니다. 수고 많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그 학교 선생님들의 경우에 학교 폭력 문제 이외에도 처리해야 할 개인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의 적지 않은 학생들의 그 고민들을 소수의 교사들만 전부 떠맡는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늘 무겁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떠맡는 지는 방식도 있지만 떠넘기는 방식도 있죠. 그러니까 한국의 교사 중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복잡하니까 또 다른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그 책임으로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지만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 귀찮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큰 자기의 지금 처지가 선생이라는 서성이라는 입장이죠. 이런 측면에서 자기가 선생이 어떤 입장에 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무엇을 먼저 말하고 무엇을 뒤에 해야 되는지 이런 우선순위를 통해서 먼저 내가 지금 먼저 무엇에 대응해야 될지를 한다면 일단 스트레스라는 게 줄어들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학교라든지 사회라든지 가정에는 각각 역할을 다양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할 때 각자의 사람들이 자기를 누군가가 대신해 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에게 있는 역할만 하더라. 즉 내가 해야 될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고 자기 스스로 각자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나간다면 교사가 가지고 있는 부담도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교사분들도 학교라고 하는 장애에 있어서 왕따라든지 폭력 문제가 생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저는 생기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왕따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은데 왕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안 생기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측면에서도 교사의 역할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요. 네, 저기 뒤에 분이네요. 또 다른 분위기가 다르네요. 네, 저는 아이들 둘 고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네, 저 사실은 요즘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의 경우에 학교에서 좀 다른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학교에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도 만나 뵙고 여러 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아무런 해결책이 없이 여전히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집에 오면은 늘 가슴 아픈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교육청에 찾아가서 이 문제를 교육청, 지금 교육부라고 하나요? 갔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제가 거기까지 찾아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학교 안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공자님이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주 수고 많으시네요.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나 지금이라 다 문제없는 대답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 안에서는 나는 문제는 학교 바깥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모든 일이 오히려 학교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문제를 잴 때 제 스스로 해결해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문제를 오히려 생기지 않았으면 해가지고 문제를 축소하거나 이래서 또 피해를 겪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학교 문제가 일어나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고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범죄 사실이 입증되게 되면 가해자는 형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